최근에 일신방지기 주가가 약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주가 상승한 요인은 주주 환원 정책으로 여겨지는데요. 그 주주 환원 정책에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일신방지기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당기 순이익이 1,00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좀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주 환원 정책 나온 거 먼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일신방직은 2월 20일 날 주주 환원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게 액면 분할이고요. 액면가 5,000원에서 500원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거래 정지가 끝나고 4월 14일부터는 주식 수는 10배 증가하게 되고요. 주가는 10분의 1 기준으로 거래하게 됩니다. 당사가 제시하고 있는 주식 분할 목적은 유통 주식 수 확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하기 전에 살려면 4월 6일 이전에 매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나온 건 주식 소각입니다. 당사는 자사주 약 13만 5,919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7만 2천 주를 소각하기로 했고 이미 소각이 됐습니다. 2월 27일 날. 주식 소각은 뭐 당연히 주식수가 주니까 주당 가치가 상승하게 되겠죠. 또 자기 주식 취득도 발표했습니다. 약 13만 4천 주고요. 취득 예정 기간 4월 24일부터 5월 13일로 공시했습니다. 이번에 소각하고 남은 주식수가 6만 3,919주고 13만 4천 주를 다시 사게 되면 전체 취득 후에 자사주는 약 19만 7천 주로 약 8.5%, 지분의 88.5%가 자사주가 됩니다. 일단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취득기간은 4월 24일부터입니다. 두 가지를 기대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7만 2천 주 소각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 19만 7천 주도 소각할 경우에 당연히 주당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4월 14일 액면 분할이 끝나고 나서 주가가 좀 불안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자사주 매입을 이후에 함으로써 주가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배당입니다. 당사는 작년에 3,000원 배당에서 올해 이번에 5,000원 배당으로 배당을 많이 높였습니다. 일단 현재가 기준으로는 이제 시가 배당 수익률은 약 3.9%가 되고요. 어쨌든 지난해보다 배당을 높였다는 부분이 주주 환원 정책의 하나로 보입니다. 주가를 보겠습니다. 당사는 현재 주가 12만 8천 원이고요. 3월 21일 기준입니다. 시가총액은 2,980억 원입니다. 외국인 지분은 약 8.08%입니다.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일신방지 주가는 작년 7월에 88,400원이 최바닥이었고요. 이번에 공시간 주주환원 정책을 제시한 2월 20일 날 14만 2천 원으로 52주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날 이미 이전에 이만큼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내부자 거래가 좀 의심이 됩니다. 당사는 거래량이 일평균 10,000주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봉입니다. 월봉은 과거 역사상 2015년 6월에 25만 3천 원을 최고점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모든 주식들과 마찬가지로 2020년 3월에 바닥 5만 원을 하회하기도 했었습니다. 주요 변곡점은 현재 주가보다 좀 아래 12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 1년간 기관 외국인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좀 판 것 같고요. 기관들도 팔았습니다. 최근 주주환원 정책 전후로 기관들이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워낙 이게 거래량이 없는 주기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 매매로 이 주식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 1년 동안 보면 외국인이 순매수는 순매도로 11,000주고요. 기관은 약 1,000주 정도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매출이익 자본 보겠습니다. 당사는 10년간 연평균 4천억대 매출입니다. 보면은 2020년까지 5천억대 한 번 있죠. 거의 4천억대에서 매출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도 1.93%로 성장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약 6천억 가까이 매출이 좀 급성장하는 모습이 한번 나왔고요. 작년에는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원인을 찾으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 매출이 주요 제품이 원사 가격인데요. 실이죠, 실. 원사 가격이 58% 상승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2022년도에는 원사 가격이 12% 떨어지면서 원사 가격이 2021년에 58% 오르면서 매출이 급증을 했고, 그리고 소폭 떨어지면서 매출이 소폭 감소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원사 가격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용어들 잠깐 정리하면 그냥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원사는 실이고요. 원면은 솜입니다. 그러니까 솜으로 실을 만드는 게 방직이고, 그죠? 그리고 그 실로 해서 만드는 게 천, 원단, 그 다음에 직물,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영업이익입니다. 10년간 영업이익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2018년 이전에 요 기간 동안 보면 영업이익이 200억대입니다. 이전엔 좀 변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 20년은 100억대밖에 안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정치돼 있었는데 일단 2021년에는 영업 매출이 6천억 나오면서 영업이익도 60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원사 가격 급등이 주 원인이고요. 근데 2022년에는 적자가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160억 적자가 났는데 그냥 정리를 해보니까 원사 가격은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죠. 제품 가격이 12% 빠졌는데 원면 가격은 52%나 연간으로 급등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원재료는 올라가고 제품 가격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이익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사는 22년 당기순이익은 1146억으로 PER은 2.6배입니다. 이 당기순이익이 뒤에 나오겠지만 약간 일회성 부동산 매각에 따른 이익입니다. 대차 대조표입니다. 현금은 619억이고요. 유동자산 5,557억, 비유동자산 6,200억, 부채는 총 2,700억입니다. 자기자본은 9,000억이 됐고요. 그래서 PBR은 현재 아까 시총이 3,000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PBR은 0.34배, 부채 비율은 30%밖에 안 되는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배당은 5,000원 했지만 3년 평균으로 보면 약 3,167원이고요. 시가 배당 순율은 2.47% 됩니다. 약간 가치주에 비해서 배당은 좀 아직까지 5,000원 했더라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적자인데 왜 당기순이익이 1,146억이었까 이제 알아보니까 일단 손익계산서에서 기타 이익으로 2,314억이 잡혀 있고요. 이걸 자세히 들어가 보면 유형자산 처분 예정 이 처분 이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잡혔고, 그래서 세금을 빼고 못 빼고 당기순이익이 1,146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이익은 일회성 이익으로 보입니다. 그 부동산 관련해서 보면은 2022년 10월에 작년 10월에 부동산 매각이 있었고요. 광주 일공전 부동산, 광주시 북구 임동에 있는 거를 약 3,189억에 매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지만 요거 광주 일공장은 이 회사 일신망직이 처음에 세워질 때 일본 공장을 인수받은 공장입니다. 아주 오래된 공장이더라고요. 사업 내용 보겠습니다. 일신망직은 섬유 제품 제조 및 매매를 주 사업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섬유 제품으로 면사, 혼방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고 사료 및 니트 원단을 위탁 가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 계열사와 4개의 주요 종속회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화장품, 주류 수입 판매, 부동산 임대, 투자조합 운영, 창고 임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단 섬유 제품 쪽에서 원사가 약 34%고요. 요 4개를 다 합치면 약 75%가 섬유 부문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은 섬유고요. 그 외에 투자조합, 창투사 운영하고 있죠. 1.7%. 화장품 판매, 더 바디샵 10.7%.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관리 5%. 주류 및 수입 및 판매, 신동와인이란 브랜드로 6.2%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창고물류 0.3%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신창투에서 투자하고 있는 지오다노 의류업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분 약 49%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신 베트남 주요 종속회사 중에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회사 일신 베트남에 대한 내용보다는 사실은
왜 적자가 났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22년도에. 일단 21년도 3분기부터 21년도 1분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다. 근데 2분기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고 금리가 많이 올랐고 중국 코로나19 정책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로 인해 경기 침체가 전체적으로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미국이 중국산 원면 사용 전면 금지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매가 줄고 재고가 늘어났다. 게다가 3분기 이후에는 이 원면 가격이 원재료이지만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제품 가격 수요도 감소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모두 감소하는 좀 안 좋은 상황이 작년 4분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뉴스도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일단 뭐 세계 원면 가격 2023년도에도 회복을 두면 원면이 원재료이지만 원재료라는 게 증가해야 제품 가격도 올리고 그랬다 마진이 더 올라가는 일반적인 제조업체 구조이기 때문에 원면 가격이 안 좋다는 거는 전체적인 매출이나 이익에 부정적인 뉴스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원면 가격은 중국 생산 부분이나 아니면 원면의 재고 이게 시장에서 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제가 이 숫자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은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보게 됩니다. 제품 가격하고 원재료 가격 한번 제가 사업 보고서 내는 걸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제품 원사 부분이 전체적으로 30%가 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했고요. 그중에 수출 부분이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했는데 제품 가격은 실적으로 2021년도에 58% 성장을 했고요. 근데 22년도에는 약 12%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매출 감소 요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료 가격은 21년도에 약 22% 올랐는데 그래서 21년도는 원재료 가격은 이만큼 올랐지만 아까 제품 가격은 50% 넘게 올랐죠. 근데 반면에 22년도에는 제품 가격은 마이너스 12%인데 이 원면 가격은 52%나 아주 크게 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22년도 실적은 좀 좋지 않았다. 그 외 자회사들 몇 개 정리를 또 했습니다. BSK 코퍼레이션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더 바디샵입니다. 길거리 로드샵들이 많이 있었는데 폐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매장 수는 71개이고 향후에도 폐점을 확대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고디바 초콜릿이죠. 이 브랜드로 약 27개 매장을 갖고 있고 잘은 모르겠는데 홀앤드 앤 바렛이라는 브랜드로 비타민 매장을 하고 있었는데 요거는 전면 폐쇄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 외 위타드라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건 강남권 위주로 현재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BS 코퍼레이션은 자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신동와인입니다. 신동와인은 당연히 뭐냐 와인 수입 판매하는 회사니까 이게 비교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 신세계가 제일 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신세계는 아시겠지만 신세계백화점 계열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서도 대기업의 와인 시장 진출 및 전국 단위 유통망을 통한 저가 공세로 경쟁이 심하다. 제가 볼 때 신세계를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인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고가 와인과 저가 와인은 성장을 하고 있지만 중가 와인은 주춤하다. 그래서 양극화가 심하다. 돈 있는 사람은 더 비싼 거 먹고 없는 사람은 그냥 싼 거 먹고 이런 추세라고 합니다. 또 이거는 뭐 검색하다 보니까 좀 특이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하이젠 모터라는 회사를 지분 약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법인 출자법인으로. 이 하이젠 모터가 뭐지? 보니까 일단 과거 LG전자와 관련 있는 회사였고 산업용 로봇 및 전기차용 모터 같은 걸 만드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붙이자면 최근 테마주들하고 엮을 수도 있는 이슈들이죠. 마지막으로 지배구조입니다. 최대주주는 김명호 회장이고요. 20.68%, 특수관계인 포함 50.2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잠시 역사를 찾아가 보니까 전남방직, 옛날 전방이죠. 전방이었는데 이제 1945년 이전에는 일본이 운영하던 공장이었고 일본이 철수 후에는 이 김영호의 아버지인 김형남 씨가 공장을 불어받아서 관리를 했고 이후에 장남인 김창호 전 회장이 운영을 했고 이제는 동생이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재밌어서 참고 삼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신방직 주가가 2023년 2월 10만원대 초반에서 14만원까지 약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급등 원인이 궁금했는데 뭐 다행인지 아닌지 급등한 날 알려줬습니다. 자기 주식 소각, 주식 분할, 자기 주식 매입,
고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이 나왔습니다. 역시 불행하게도 이 공시일 날 주가가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신방직은 주요 사업으로 섬유 부분이 75%입니다. 이외에 와인 판매, 화장품 판매, 부동산 임대, 창업자 등 다양한 투자 활동을 통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원면 가격과 원사 가격이 급등하며 매출액이 6천억을 넘기고 영업이익도 600억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22년도에는 원면 가격은 급등하고 원사 가격은 하락함으로써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되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원면 가격도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에 연간 1,000억이 넘는 당기순이익이 나왔는데 이것은 오래된 광주 공장을 매각함에 따라서 기타 이익으로 매각 예정 자산 처분이익이 2,200억이나 잡혀 있습니다. 당사는 그 외에 로봇 및 전기차 관련 부분에 하이젠 모터 지분을 약 30%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4월 달에 거래 정지되면서 액면 분할을 하기 때문에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 흐름이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워낙 좋은 회사하고 저렴하니까. 네, 본업은 지금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